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이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내 모든 비시민권자들에게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연방법무부가 피난처 도시로서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뉴욕시 서머스트릿 프로그램이 이번 주말부터 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가 공식 언어라는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한국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던 연방기관들이 이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이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내 모든 비시민권자들에게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출입국 기록 또는 영주권 카드 등 합법 이민 신분 증명을 항시 지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방법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연방법 제8편 1304의 조항에는 이러한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의 징역형 혹은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방국토안보부가 3월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은 최대 $5,000로 대폭 상향됐으며 등록 누락 또는 주소 변경 미보고 등 다른 이민 관련 위반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지연이 아닌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민 정책이 변화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항상 휴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주권자와 비시민권자들에게 영주권, 취업허가서, 운전면허증, 주정보 신분증, 이민신청서 사본 등 주요 서류의 원본 또는 명확한 전자사본을 보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피난처 도시로서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은 24일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은 위험한 범죄자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지역사회 내에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를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피난처 도시법은 연방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라며 헌법에 따라 불법으로 선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뉴욕시가 피난처 도시가 아니었다면 최근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에서 비번 이민당국 요원이 불체자로부터 총격을 당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제기된 이 소송에 대해 아담스 시장은 모든 뉴요커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시장의 임무이기 때문에 피난처 도시법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피난처 도시법으로 인해 이민 당국이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을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의회에 이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시 외에 뉴욕주, 로스앤젤레스, 콜로라도주, 일리노이주 등에도 같은 이유로 소송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뉴욕시 서머스트릿 프로그램이 이번 주말부터 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시작됩니다. 올해 서머스트릿 프로그램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시교통국에 따르면 올 서머스트릿 행사는 우선 오는 26일 퀸즈 버논 블러바드 선상 30로드에서 44드라이브 구간과 스태튼 아일랜드 포레스트 애비뉴 선상 브로드웨이에서 바드 애비뉴 구간까지 열립니다. 이어 내달 2일과 9일, 16일 등에는 맨해튼 브루클린 브릿지 초입부터 다이크맨 스트릿까지 파크 애비뉴에서 웨스트 110 스트릿, 브로드웨이 선상을 따라 행사가 펼쳐집니다. 서머 스트릿 행사장에는 자전거, 피트니스 클래스 등 레저 스포츠는 물론
각종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야외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가 공식 언어라는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한국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던 연방기관들이 이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국세청이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재무부는 국세청이 다국어로 제공하던 각종 세금 관련 서비스 안내 등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에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납세자나 이용자들이 본인이 선호하는 언어를 선택, 세금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 전화 등에 대한 무료 통역, 대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웹사이트 등에서도 각 언어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의 업무 등을 설명하는 소셜미디어 계정도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영어를 공식 언어로 확립하는 것은 소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유하는 국가 가치를 강화하고 보다 응집력이 있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특히 펜 본디 법무장관은 지난 14일 연방기관에 이 행정명령의 이행 지침을 하달하고, 각 기관은 불필요한 다국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해당 예산을 영어 숙련도 향상 등에 투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뿐 아니라 모든 연방기관이 다국어 서비스를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폐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장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민주당 후보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하원 의원과 1대1로 맞대결할 경우 승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와 주목됩니다. 윗 인사이트가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는 11월 뉴욕시장 선거 사자 대결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맘다니 뉴욕주하원 의원이 39%의 지지율로 21%에 그친 무소속 쿠오모 전 주지사를 무려 18%포인트 격차로 앞섰습니다. 그러나 1대1 대결에서 맘다니와 쿠오모가 1대1 대결을 펼치게 될 경우 쿠오모 후보가 42%대 41%로 승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록 1%포인트 차이의 신승이긴 하지만 쿠오모 후보가 이기는 첫 번째 조사 결과인 만큼 정치가에서는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대1 대결 시 쿠오모에 대한 정당별 지지율은 민주당 34%, 독립당 56%, 공화당 61%에 달했습니다. 맘다니는 민주당 55%, 독립당 27%, 공화당 10%로 독립당과 공화당의 지지율에서 쿠오모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맘다니와 아담스 간 1대1 대결에서는 47%대 37%로 10%포인트 차 맘다니가 승리하고, 맘다니와 슬리와 간 1대1 대결에서는 53%대 35%로 18%포인트 차 맘다니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대미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워싱턴 DC의 연준본부 보수공사 현장을 방문,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투자는 대출 같은 성격이 아니라 일종의 사이닝 보너스, 즉 계약 축하금과 같은 것으로 선보를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에게 5,500억 달러를 줬고 관세를 약간 낮췄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자기 경제를 모두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이건 쉽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개방은 일본이 낸 5,500억 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 경제개방과 지불금을 받고 우리는 15%로 낮췄다. 일본의 기본 관세율은 약 26%였으며 기본적으로 돈을 내고 관세 인하를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대미 투자를 종잣돈이라고 강조했으나 과연 무엇을 위한 종잣돈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일본의 미국 장악을 위한 종잣돈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무역협상 타결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춤으로써 일본 차 업체의 미국 차 시장 장악을 위한 고속도로를 깔아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본과의 무역협정이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친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내줘도 너무 내줬다는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는 현재 대일 무역 적자의 80%가 일본 자동차 수입 때문이며 앞으로 관세가 낮아지지만 일본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일본과의 무역 적자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이 무역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제조업을 살린다는 취지지만 일본과의 합의는 불균형 해소는커녕 너무 많은 것을 내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미국산 부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일본산 차량에 대해 관세를 낮춰주는 것은 미국 자동차 부품업계와 완성차 업계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자동차 업체가 경쟁업체의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데 대해 좀 실망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는 없다. 일부 불만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자회사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으며 이들 수입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는 없지 않느냐는 러트닉 장관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일본과의 관세 협상 타결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더욱 궁지에 모는 것이므로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남아 인식하고 미국 자동차 업계의 수입선인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일본 수준으로 낮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추행범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음란 생일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클린턴 전 대통령도 친필 생일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앱스타인이 지난 2003년 자신의 50회 생일을 맞아 축하 편지 등을 모은 비망록에 클린턴 전 대통령의 편지 등 유명 인사 60여 명의 서한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 친필 편지에 오랜 기간 함께 배우고 모험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참 고맙다는 한 문장 분량의 축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당신의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은 참으로 특별하고 친구들에게 위안을 준다는 엄청난 찬사를 보냈습니다. 2001년 퇴임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앱스타인의 전용기에 4차례 이상 탑승했고 맨해튼 저택도 방문하는 등 오래전부터 성추행범과의 친분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앱스타인의 성추행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안마를 받았음이 사진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지만 불법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스캔들로 탄핵을 당했을 때 유사성 관계만 했을 뿐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모면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생일 축하 비망록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각계 인사 60여 명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고위 임원 출신인 억만장자 네이션 마이볼드는 글로 쓰는 것보다는 사진이 적절할 것 같다며 교미 중인 동물의 사진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긴급사건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대법원은 이를 수용하고 있다며 현직 대법관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연방대법원 내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에서 열린 제구항소법원 관할 지역 법조인과의 모임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긴급사건 신속처리 규정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이건 대법관은 우리는 긴급사건 목록에 오른 사건을 많이 처리하면 할수록 이제는 점점 결정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긴급사건 신속처리 요청이 너무 많으며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고 있는데 대한 질타이며 대법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케이건 대법관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결정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등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너무 자주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케이건 대법관은 대법원이 이처럼 이유조차 없는 결정을 남발함에 따라 일반인들은 물론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조차 대법원의 결정이 도대체 어떻게 법을 적용하라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이건 대법관은 어떤 사안에 대해 기본적 쟁점은 이것이고 우리가 보는 기본적 문제점은 이것이다. 돌아가서 수정하라는 식으로 결정 이유를 2-3페이지라도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하려면 변호인이 면밀히 작성한 이유서를 제출하고 전원 합의체 앞에서 구두 변론을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뒤 상고를 받아들일지가 결정되고 정식 상고가 되면 최종 판결 때까지 몇 년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긴급처리 명목으로 하급심 판결의 일시 중지 등을 요청하는 가처분 사건은
이른바 긴급하다는 이유로 항소위 유서 등의 절차가 생략되고 대법원 역시 별다른 이유 없이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7,000걸음을 걷는 것과 1만 걸음을 걷는 것이 건강상 이점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멜로디팅 호주 시드니대 공중보건학부 교수 연구팀은 하루 7,000걸음만 걸어도 건강상 주요 이점을 대부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23일 국제학술지 랜싯 공중보건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1,000걸음 단위로 걸음수가 늘어날수록 건강상 이점이 늘었으나 7,000걸음 이후부터는 이점이 둔화되기 시작한다는 연구의 결론입니다. 연구팀은 하루 걸음 수가 심장질환,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 제2형 당뇨병, 치매, 우울증 발병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하루 2,000걸음을 걷는 사람에 비해 7,000걸음을 걷는 사람의 사망 위험은 47%, 치매 위험은 38% 각각 감소했습니다. 특히 7,000걸음에서 1만 걸음 사이에는 건강상 추가 이점이 거의 없었지만 5,000걸음에서 7,000걸음으로 평균 걸음 수를 늘렸을 때는 건강상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00걸음을 걷는 사람의 사망 위험 감소 수준은 1만 걸음을 걷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냈습니다. 이번 연구는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6개국에서 취합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걸음 수와 관련한 연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포괄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 감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4년간의 재임 시절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출판을 위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약금은 $1,000만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의 주요 관광지 인근 식당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생수값 등 팁 명목으로 현지인보다 최대 50% 비싼 가격을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메디케어 사업과 관련해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24일 밝히고 현재 법무부의 공식적인 민형사상 요청에 대한 응답을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스카이댄스 미디어가 약 $80억 달러의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그 자회사들을 인수하는 거래를 승인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4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서 49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1976년 제작된 노후 항공기로 그간 사고가 빈발했던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희대학교 조익현 한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은 인삼을 반복적으로 찌고 말린 흑삼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프로레슬링계의 전설로 불리는 헐크 호건이 향년 71세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최저 기온은 7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6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1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2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